여섯 번째 강의의 다섯 번째 챕터 SGD 아담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 여섯 번째 단원의 마지막 강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멘텀, 그다음에 NAG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는 현재 쓰이지 않는 방법론이고 요즘에는 SGD와 같은 확률적 경사방법을 활용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서 발전된 방법인 아담에 대해서도 우리 옵티마이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그렇고 사용을 하지가 않죠. 그쵸? 우리가 딥러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한 번에 모든 샘플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샘플이 있으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배치 사이즈만큼 샘플을 뽑아가지고 해당 배치로 로스를 구해서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전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는 확률적 경사방법 SGD를 사용을 하는 것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 경사방법은 신경망의 모든 가중치 X에 대한 총송실 L의 도함수와 같이 모든 하강 단계에서 로스를 계산하기 힘들다고 써있지만 컴퓨테이셔널 소스가 계산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니 배치로 하면은 진짜 수많은 데이터 중에 요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 엠리스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간단한 데이터지만 얘가 6만 장이죠. 6만 장을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한 번에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계산량이 진짜 엄청나게 많겠죠. 그쵸? 그런 단점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6.4까지는 컨벡스 하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죠? 모든 거는 하나의 최적 글로벌 미니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글로벌 미니멈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컨벡스 하지가 않잖아요. 자, 사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꼬불꼬불 할 거란 말이에요. 머신러닝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스가 0이 가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컨벡스 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가 많아서 컨벡스 하지 않은 거는 아니지만 가중치가 많으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y는 x제곱은 우리 미분을 했을 때 x가 0인 지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근데 제가 x, x-1, x-2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이 도함수가 0인 지점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자, 파라미터 수만큼 그레디언트가 0이 생기는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잘못된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니 배치를 사용한 SGD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GD를 사용하면 이거는 왜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계산 효율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이 되므로 대규모 데이터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하지만 SGD 같은 경우는 미니 배치를 이용해서 계산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복잡한 비블록 최적화에서 이런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갈 거예요. 얘는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때 그냥 일관적으로 한 방향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지금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은 항상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어떤 샘플은 내가 엄청나게 많은 샘플을 뽑았는데 어떤 샘플은 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어떤 샘플 여기로 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샘플을 로스를 이쪽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로컬 미니멈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길 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가 사실 여기 있으면은 지금 그레디언트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게 맞겠지만 어떤 샘플을 뽑았을 때는 걔가 노이즈로 작동을 해가지고 정규화로 작동을 해서 로컬 미니멈을 이렇게 탈출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장점이 될 거예요. 무작위 샘플링이 뭐 무작정 나쁜 건 아니죠. 노이즈로 작용을 해가지고 일반화 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일반화에 대한 성능을 보장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각 반복에서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당연히 계속 똑같은 데이터로만 사용을 하니까. 그쵸?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일반화잖아요. 일반화. 어떤 데이터에서도 잘 작동하게 하고 싶은데 얘가 계속 똑같은 패턴만 봐요. 똑같은 것만 봐. 그러면은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과적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과적합이 뭐냐면은 키에 대해 몸무게 그래프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대충 이런 분포를 갖겠죠. 그쵸? 이런 분포를 가질 거예요. 자, 근데 과적합이 된다는 것은 얘를 전부 다 이렇게 이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반화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를 어느 정도 설명을 가능한 과적합이 되지 않는 모델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얘는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최적화를 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본 거에 대해서만 최적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뽑으면은 한 번은 이쪽에 대해서 최적화하고 이렇게 최적화하고 이렇게 최적화하고 이렇게 최적화하고 이렇게 최적화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일종의 정교화로 작동을 해가지고 다양한 데이터 패턴에 대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적합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가 좀 더 잘 된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스 펑션은 제가 이렇게 써두긴 했는데요. 뒤에 가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긴 할 거지만 간단하게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MSE 로스 같은 경우는 현재 예측값에다가 그 라벨의 값을 빼가지고 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로스를 계산하면은 제가 요렇게 예측을 한 거고 요것들이 지금 실제 값들이잖아요. 요만큼 내가 틀린 정도의 제곱만큼을 로스로 두겠다라는 게 MSE고요. 힌지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뒤에 가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별 단일 샘플을 이용한 확률적 경사하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전부 다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사용을 해가지고 이 모델을 업데이트를 했지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서 일부만은 추출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경사하강을 시켰다. 여기서 확률적이라는 것은 제가 이 데이터들을 확률적으로 뽑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률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 다음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전 파라미터에서 해당 샘플로부터의 로스를 구해서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스텝 사이즈만큼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다른 부분은 여기서 샘플을 이용했냐 아니면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을 했느냐 라는 거예요. 그쵸? 그것만 다른 게 그것밖에 없죠. SGD 방법에는 또 빠른 반수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빠른 반수렴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인지 보고 정말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로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해당 로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해당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찾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해당 부분이 미니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스를 다음과 같이 둡시다. AXI가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값이고 BI가 라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A라는 놈이 들어왔을 때 X라는 놈을 적절히 곱해줘가지고 B에 가깝게 만들면은, 즉 AXI가 BI일 때 이때 로스가 0을 가지게 되어서, 그쵸? 그때 로스가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i번째 샘플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건데, 모든 샘플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시그마에 대해서 써주고요. 똑같이 모든 샘플에 대해서 로스를 써주고 그거에 대해 평균을 낼 거니까 n개로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걸 찾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올 수가 있고, 얘를 풀어가지고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면은 얘가 이때가 sum ai의 제곱분의 sum ai bi를 할 때가 x가 옵티멀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때는 우리가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킬 때는 x가 해당 샘플의 ai분의 bi가 되어야지 해당 로스 그레디언트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샘플에 대해서 x가 옵티멀을 가지게 하려면은 요 값이 옵티멀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라지 A분의 라지 B가 모든 샘플들, 그러니까 각각의 샘플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걸 다 비교해가지고 요것 중 가장 큰 비율이 A분의 B라면은 3인의 X 옵티멀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되었었죠. 이거는 라지 A분의 B보다 작다 입니다. 자, 한번 과연 그런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을 한 거고요. 얘를 풀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얘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아니라 x 옵티멀이 지금 ai 제곱분의 ai bi니까 요거를 풀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써지기 때문에, 근데 아주 당연한 거죠. 이게 식으로는 뭐 어렵게 써놨지만, 만약 막 식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A고 여기가 B예요. 이때 요게 제가 정렬을 시켜가지고 요게 가장 큰 비율이고 요게 가장 작은 비율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어떤 최저값은 그 비율 중에서 가장 당연히 그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썸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가장 작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어떤 옵티멀 x가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수식적으로도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요.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비율 알파분의 베타보다 x 옵티멀은 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xk가, 이건 당연하지가 않죠. x 옵티멀 같은 경우는 알파분의 베타에서 a분의 b 구간 사이에 있을 텐데, 이 우리가 업데이트 하려는 xk가 이 구간 밖에 있다면은, 자, 여기가 알파분의 베타고 a분의 b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업데이트 하려는 x 옵티멀이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근데 xk가 여기 있다면은 얘는 항상 이쪽으로 그레디언트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바운스 하게 될 거예요. 어떤 한 점에서 멈추지가 않고. 자, 왜냐면은 제가
어떤 샘플을 뽑았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AI분의 BI가 가장 큰 비율인 A분의 B를 가지는 어떤 한 샘플을 뽑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었으면은 아니죠. 구간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 있으면은 얘가 이쪽으로 업데이트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가장 작은 샘플, 가장 작은 비율에 대해 샘플을 뽑으면은 얘가 이쪽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거예요. 즉,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는 뽑는 샘플에 따라서 여기서 진동을 하게 될 거지만, 하지만 구간 밖에 있다면은 모든 샘플이 요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요쪽으로 업데이트만 하겠죠. 요쪽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구간으로 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반수렴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얘가 요 구간 안에 XK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한 점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실리에이션 진동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코딩을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얘는 이런 선형 함수를 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노이즈를 가우시안 노이즈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요거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유튜브 링크에다가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AI분의 BI가 가장 큰 비율을 가지는 선이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를 표현을 한 거고 얘는 가장 작은 AI, BI를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얘가 알파분의 베타가 되겠고 얘가 라지 A분의 라지 B가 되겠죠. 그래서 X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다가 여기서 계속해서 한 점에 머무르지 않고 진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쵸? 하지만 에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수렴은 하지 않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진동하기 때문에 얘도 진동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AX는 B에 대한 무작위 카츠마르크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다음 강의 들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